진보당 부대변인 박태훈입니다. 오전 브리핑 2건 진행하겠습니다. 현대제철 집단 중독 사망재해 또다시 위험의 외주화입니다. 지난 6일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가스 중독으로 90년생 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6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망한 청년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폐수와 슬러지 작업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작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유독가스 밀폐 작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고 당일 가스 측정은 작업 시작 전 한 차례밖에 없었고 공기호흡기도, 환풍 배기 점검도, 안전관리사도 없었습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되었다면 막을 수 있는 참사였습니다. 사고가 난 하청업체는 50인 미만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청업체의 처벌이 아니라 원청인 현대제철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대기업 사업장의 하청업체에서 벌어지는 산업재해, 즉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공장에서 사고 며칠 전 화재 폭발 사고로 시설이 전소되기도 하였습니다. 현대제철의 안전불감증이 하청 노동자를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노동부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금이라도 현대제철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 명령, 도급업체 승인 과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국민안전 지키는 소방관과 특수진화대, 국가가 지켜야 합니다. 소방관이 위험하면 국민도 위험하다는 소방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결과 문경 화재에서 또다시 소중한 생명들을 잃었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여전히 지휘권과 예산권이 지자체에 남아 있습니다. 열악한 소방 현장 인력, 예산 부족 문제는 전혀 풀리지 않았고 위험직무 공무원을 위한 별도의 제도 마련도 부족합니다. 무늬만 국가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는데 지금까지 방치되어 온 것입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에 소방사업 지원 비율을 축소해 안 그래도 열악한 소방 현장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마저 삭감했습니다.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는 산림청 소속으로 크고 작은 산불 현장의 최전선에 섭니다. 이들은 대부분 무기계약직이거나 기간제 계약직으로 초과근무 수당도 2022년에야 처음 생겼습니다. 월 4만 원의 위험수당 요구는 2년째 거절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울진 산불 현장과 당선 이후 밀양 산불 현장을 찾지 않아서 무리를 빚었는데 특수진화대의 최소한의 요구조차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로 대형 산불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데 소방관과 특수진화대의 처우 개선은 더디기만 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을 지키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